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오늘 종가로 5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제가 좀 전에 건 30분가량 지금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금 식은땀이 나려고 하네요. 자, 오늘 5종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누리텔레콤이고요. 얘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상승 나오고 거래량까지 증가하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데 오늘 지금 거래대금이 780억 정도. 어제도 뭐 비슷하게 지금 700억 정도 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 잡는다면 일단은 만원 위가 단기 목표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목표 가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텔레콤은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전력 수요에 맞춰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지능형 검침 인프라, 요거 원격 검침이죠. 그래서 원격 검침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나와 있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는 누리텔레콤을 포함해서 포스코 ICT, 그리고 최근에 타라에서 매수가 됐지만 종가에서는 항상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인데요. 포스코 ICT, 옴니 시스템, 그리고 누리텔레콤, 이 종목들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 더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더 있는데 저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텔레콤, 포스코 ICT, 옴니 시스템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속해 있고 지금 스마트 그리드 구축의 필요성으로서 누리텔레콤이 움직임이 나왔다. 요거에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에너지 자립섬이라는 거예요. 섬 지금 뭐 제가 가본 거는 제주도나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섬은. 하지만 우리나라에 섬이 굉장히 많죠. 작은 섬들. 그래서 이 작은 섬에다가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고 네. 여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 섬 자체에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원격 검침을 하면서 그런 구축을 하겠다. 그런데 누리텔레콤이 이 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확보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저는 내일도 좋은 상승이 나올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000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INC고요. 일단 뭐 신세계 INC는 그룹 차원에서도 IT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데 얘네들이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지금 IT 시스템 운영, 통합,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통 부분에서 4차 산업 기반으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리테일 테크를 하겠다. 요게 리테일 테크가 그럼 뭐냐? 소매 유통 사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무인 점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를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세계면은 뭐 이마트도 있고요. 지금 무인 점포 이미 시작해서 얘는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 아마존도 결과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영업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실행을 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나왔고 외국인 기관에서 최근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대 들어왔는데요. 얘는 월봉에서 보면은 목표 가격이 17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17만 원 목표 가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남전자고요. 추세를 돌리는 날로서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했어요. 외국인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하고 개인이 받았는데 개인이 받았네요. 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어떤 분이겠죠. 자,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오늘 윗꼬리 고점 단기 목표가가 되겠고 돌파한다면 2,100원 혹은 2,200원까지 단기 목표 가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 맞은 자리가 월봉에서 네,
이격 조정 받은 달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할 거냐. 여기가 2,100원짜리인데요.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는 내일 거래가 얼만큼 세게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죠. 지금 아남전자는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자율주행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남전자에서 오디오 만드는 데서 무슨 자율주행이야? 지까지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오디오나 잘 만들지 스피커나 만들고 무슨 자율주행이야. 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왜 들어갔냐면요. 하만하고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이래요. 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모여서 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지금 날고기는 회사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남전자에서 자율주행을 만들어 갖고 아남전자 자율주행을 가지고 세계의 차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저는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스피커나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쨌든 속해 있고 어쨌든 하만은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아남전자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냐면 AV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집에다가 스크린을 만들고 혹은 대형 TV를 설치했을 때 그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5.1 채널로 분할을 해서 집에서 영화관 같은 입체적인 사운드를 듣거나 혹은 TV 밑에다가 사운드바를 설치해서 좀 더 풍부한 음장감을 연출해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스피커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최근 들어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가 오늘 좋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일단 윗꼬리 달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월봉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주봉 자리에서 딱 답 나오잖아요. 2,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돼갖고 돌파한다면은 주봉 자리에서 앞에 고점인 2,200원까지 네 단기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가 예전에는 아남나셔널 오디오가 저 어릴 때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에. 자 다음은 이노테라피고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추세를 만드는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캔들 만들었고요. 회사 실적을 보면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 적자가 줄어들고 있네요.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유보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돈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은 늘어나고 있네요. 현금은 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유닛 테스트 이노테라피죠. 이노테라피. 예, 메뉴에 있습니다. 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고요. 최근에 새로 개발된 의료용 지혈제 두 가지가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을 식약처로부터 획득을 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를 획득함으로 해서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요렇게 된다면은 약가 협상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이 지혈제도요.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수술방에서는 이노테라피에서 생산되는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할 수 사용하게 될 날이 오는 거죠. 요게 지금 일본 경쟁사 다케다 제약에서도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임상 성능을 테스트했더니 일본 다케다 제약보다 훨씬 성능이 높은 임상 결과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약가 협상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다면은 앞으로 모든 수술방에서는 이노테라피 지혈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겠고 일단 오늘 윗꼬리가 11,700원이네요. 윗꼬리 일단 1차 목표가 돌파한다면 얼마예요? 12,000 요게 주봉에서 12,300원이네요. 이 자리 12,300원입니다. 주봉 전고점 자리 12,300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라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니 테스트입니다. 자, 유니 테스트는 이제 오늘도 기관에서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유니 테스트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상한가 들어간 날 말씀을 드렸죠. 유니 테스트. 자, 유니 테스트는 여기 있네요. 요거 지난번 거 그대로 제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메모리 테스트하는 업체고요. 우리는 유니 테스트를 기존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요거 설명드릴 때 앞으로 유니 테스트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뉴딜 정책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검사 장비 매출이 43%, 태양광 사업에서 56.5%.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리 창호형 태양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관련주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그럼 결과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43%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들어오는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사업에서 훨씬 더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유닛 테스트가 실적 호전이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검사 장비는 캐시카우, 태양광은 신사업으로서 여기에서 매출이 늘어난과 동시에 영업이익까지 증가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뭐 우리가 상한가 들어간 날 이날이잖아요. 이날 상한가 들어간 날 매수 안 했고 어제 눌림분봉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좀 세게 매도가 나왔죠. 오늘 다시 장악형 캔들 만들면서 거래량 증가시키고 오늘 거래대금 3천억 터뜨렸어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기관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고 일단 유닛 테스트는 단기적으로 저는 3만원 봅니다. 3만원 돌파된다면 32,000원, 3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일단 3만원으로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 좀 볼까요? 오스템입니다. 오스템. 안마의자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네, 바디프렌드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46억 원이고요. 이게 2,300원대 상장을 하는 거고 10월 14일 날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4일까지 참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면은 콕 집는 거예요. 바디프렌드 너한테만 주는 거야라고 지금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디프렌드가 오스템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유상증자를 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종목은 무상증자가 나왔는데도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유상증자로 상한가가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갖고서 장난질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스템은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뻥뻥 터지면서 안 빠졌기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간 거예요. 바디프렌드 돈이 들어왔겠죠? 그죠? 네. 바디프렌드가 지금 부티크를 통해서 각자 돈 좀 나눠주고 얘 요것 좀 오늘 작업 좀 하자 해갖고서 오늘 요런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14일까지 얘네들이 얼마나 더 땡기냐 그러면은 유상증자 물량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00원대에 받은 거니까. 그래서 바디프렌드가 돈이 좀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를 하겠네요. 뭘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오스템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고. 자, 오늘 SDN, 함솔 홈데코, 구경 GNM 얘네 세 종목 상한가 들어간 거는 뭐 특별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 구경 GNM은 그린 리모델링 관련주로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얘네 두 종목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SDN은 뭐 잘 알고 계시는 일단 우리 태양광 풍력에너지 쪽으로 있고 거기다가 이낙연 지금은 이제 당대표네요. 이낙연 당대표
관련주로도 속해 있고 뭐 총선까지 이제 나온다고 보면은 대선까지 나온다고 보면은 이쪽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계속 그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쪽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얘기한 게 태양광 설비 3배 이상을 확대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들은 쭉 움직임 가능성이 있고요. 국영 GNM 얘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유니테스트 유리 창호형 태양전지 요거랑 비슷한 건데 국영 GNM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를 가지고 태양광 전지판을 창호에다가 집어넣어서 창호를 통해서 전기를 획득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 GNM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같이 SDN 또 한솔홈데코 국영 GNM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M2N도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예전 사명이 DKDNI예요. DKDNI. 이러면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DKDNI가 M2N으로 바뀌었구나. 자, 얘네가 오늘 왜 상한가가 들어갔냐면요. 인도 제약사하고 코로나 치료 개발을 하는데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갔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M2N에서 임상 3상 비용을 인도에다가 지불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지불한 다음에 여기에서 향후에 매출이 발생될 때 이 매출액을 공유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돈 받아갖고 또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죠. 결과적으로 M2N에서는 투자죠. 향후에 매출액을 공유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 향후 매출액을 공유를 한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매출액을 공유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2N 그렇게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자,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라는 제품인데요. 복강경 수술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컴퍼니 하면은 수술 로봇 만드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러시아와 판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요. 카자흐스탄 그리고 뭐 또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도 계약을 한번 체결을 했습니다. 요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대표로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미래컴퍼니 얘기해주고 뭐 주식을 뭐 먼저 좀 사라 뭐 이런 얘기는 한번 있었는데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복강경 수술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보아이를 러시아와 최초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팜하고요. 요게 이제 좀 전에 DKDNI M2N이라는 종목 제가 설명드린 거랑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인도 현지 지금 코로나 환자, 인도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하루에 막 9만 명, 8만 명, 9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현지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될 임상약을 한국 파마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임상약을 동사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얘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 체크가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 CS 베어링 뭐 오늘도 지금 상승은 나오고 기관에서 수급 들어왔고요. S 에너지 얘도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하나솔루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음봉 나왔으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몸통에서 단봉으로 세워라. 오늘 위아래 꼬리 다르는데 이거 매매하려고 들어가면 뻔하죠. 올라가면 더 안 가고 빠지면 밑에서 그냥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잉태형 캔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로 간다고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은 5만원 돌파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고요. 아래로 방향 전한다면은 5일선 이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동국 SNC도 지금 갭 나온 자리에서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잉태예요. 얘도 내일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갭 나온 애들 특히 동국 SNC 또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 갭을 안 메꾸고 있는 애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뭐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봐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유닛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갭 들어놓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그건 내일 가봐야 알겠죠. 다만 오늘 기간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 요 부분인데 내일 어떻게 가는지 얘네는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뉴딜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게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차 섹터죠. 수소차 섹터도 앞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뉴딜 관련적으로 SI IT 솔루션 이쪽에서 지금 움직임 또 나왔었잖아요. 다우데이터나 우리 바로 지금 이거 뭐 매수됐다가 그냥 떨어져 나간 종목인데, 네. 어제 종가 매수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이죠. 밑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관련주도 지금 뭐 신세계 INC나 포스코 ICT나 바른테크놀로지, 또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도 보니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내일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5G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삼성과 버라이즌이 7조 8천 몇백억, 그러니까 거의 8조 가량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8조의 돈이 계약 체결이 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5G 장비를 삼성에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공급하는 게 이제 5년 동안 공급을 하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AS까지 맡아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5G 장비를 5년 동안 찔끔찔끔 공부하면서 5G망을 까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5G망이 깔릴 때는 불과 1년, 2년 만에 쭉 깔려요. 그렇기 때문에 5G망을 공급하는 기간은 짧게는 1년, 앞으로 굵고 짧게는 1년 정도 기간을 보면 되겠고, 좀 길게 본다면 2년 정도는 앞으로 5G 장비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5G에 관련된 종목들 RFIC, HFR, KMW, 오이솔루션, 요런 종목들이 앞으로 1년 혹은 길게는 2년까지 매출이 잡혀 있는 겁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5G망을 지금 깔아야 되는데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그 화웨이하고 계약을 끊고 또 삼성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있죠.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쪽 5G는 어쨌든 우리가 메가 트렌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 관련주들은 앞으로 수렴이 나오거나 박앤세일 기간이 나오면은 매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박앤세일 기간 언제 나올까요? 지수 뭐 푹푹 빠지면서 쓸데없이 그냥 겁주느라고 팡팡 빼는 날, 요럴 때 질금질금 사 모아야죠. 앞으로 1년, 길게는 2년 동안은 꾸준하게 매출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라이즌과 5G 장비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버라이즌이 미국 통신업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AT&T라든가 다른 통신업체들도 버라이즌처럼 삼성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화웨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5G 장비 관련주들은 앞으로 매출은 기대되고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가는데 굳이 따라잡아서 불편한 것보다 5G 장비들은 앞으로 박앤세일 기간, 요런 박앤세일 기간들 있죠. 요런 박앤세일 기간이 나올 때 좀 매수를 가담해 놓으시면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년까지 이렇게 보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저희가 테마주 매매를 함으로써 어떤 힘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요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 쌀 때 좀 사놓고
조금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5G는 지금 삼성전자 이 계약 체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출 향상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뉴딜 정책 관련주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SI, IT 솔루션 요건 데이터 뉴딜이죠. 그 다음에 수소차, 그린 뉴딜로 해서 수소차, 그리고 어젯밤에 니콜라가 또 굉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빠지고 니콜라가 상승이 나왔는데 GM하고 또 협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5G 쪽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 일단 9월 10일 이벤트가 큰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든 그 시장 분위기에 맞게 움직임이 나오겠죠. 하지만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내일 시장에 맞게 또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며칠 동안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이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요. 이거를 좀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뭔가 한 방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요. 반전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앞전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좀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장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동시만기일 대응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이 또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